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던 유형들을 선생님이 다뤄줄 것이고, 오늘 3개 필수 예제만 마무리하면 인수분해 파트가 끝나는 겁니다. 자, 100페이지 4번을 보도록 할게요. 100페이지 예제 4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 전개할 때, 이렇게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는 꼴을 전개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떠올려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는 꼴은 2개씩 적당하게 곱해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도록 식을 전개하는 게 팁인 거예요. 그때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더하면 1이죠.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4를 더하면 1인 거예요. 그 얘기는 x-1하고 x 플러스 2를 곱하고 x-3하고 x 플러스 4를 곱했을 때 공통된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알았죠? 이건 우리가 앞에 곱셈 공식에서 항이 4개 있는, 1차식이 4개 있는 형태의 곱셈 공식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1하고 x 플러스 2를 곱했을 때 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3하고 x 플러스 4를 곱했을 때 전개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 공통된 부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치환하기 위해서 공통된 부분을 만든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를 선생님이 a라고 치환하면 a-2 곱하기 a-12의 꼴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뒤에 플러스 24 또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더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했을 때 치환한 모양이 바로 이 2차식의 모양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얘를 지금 분해하는 겁니다. 얘를 치환한 식을 분해할 거예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8을 분해할 겁니다. 당연히 2차니까 1차 곱하기 1차로 분해해야 되고, 자, 지금 얘가 플러스니까 부호가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계산한 거고, 그걸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도록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48 분해하는 건 쉽잖아요. 선생님이 14가 되도록 분해하면 6, 8에 48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플러스고 너 마이너스라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해가 끝났잖아요. 이게 답인 거야, 아닌 거야? 당연히 아니지. 치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모양대로 식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식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보일 거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보일 거고, 둘 중에 분해되는 식을 찾아서 분해를 더 하면 되는 거고, 분해가 안 되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2, 3은 6 보 다르고 앞에가 플러스니까 분해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차의 곱으로 다시 분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2, 3은 6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얘는 분해가 안 되지. 왜냐면 1 곱하기 8이나 2 곱하기 4인데 앞에가 1이 되도록 분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너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2차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는 건 어차피 분해 못 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분해된다. 최종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바보같이 이거 다 전개하면 안 되는 거야. 즉 4차식을 분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이런 유형의 꼴은 여러분들이 그냥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1차 4개가 곱해져 있으면 2개씩 적당하게 곱해서 공통된 부분 만드는 유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뭔가를 분해하거나 전개하라 그러면 다 이런 패턴인 거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필수에 대해서 한번은 해결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당연히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해보면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10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2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102페이지 유형 6번을 보도록 하죠. 자, 문제가 뭐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해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숫자 계산해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요. 식을 우리가 분해한다는 건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5 곱하기 67 빼기 15 곱하기 63 같은 경우에 뺄셈식이잖아요. 이 뺄셈을 없애서 우리가 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된 숫자나 문자가 곱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5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 확인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는 따로따로 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15로 분해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알아야 돼. 한 번만 곱하는 게 더 빠른 거야. 2번 곱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니? 그래서 얘는 15하고 15로 똑같이 15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15의 곱셈식으로 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해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67, 63을 뺀 걸로 이렇게 분해되겠죠? 그러면 67에서 63 뺀 게 얼마죠? 4죠. 그쵸? 그래서 15 곱하기 4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다시 15에 67을 곱한 숫자에서 15에 63을 곱한 숫자를 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사실은 너네 둘이 곱하고 너네 둘이 곱해서 뺄 수도 있지만 그럼 멍청한 거라고. 너 계산한 게 15 곱하기 4랑 똑같다는 거 알고 15 곱하기 4를 해야지. 알겠지?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9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2 곱하기 8 더하기 8의 제곱. 아, 이거는 근데 문제 만든 사람이 너무 우리 수준을 낮게 본 거야. 이건 딱 봐도 완전 제곱꼴이잖아요. 왜냐? 제곱 2개 있죠. 그쵸? 제곱하기 전에 숫자가 92하고 8이지. 이거 곱한 값에 2배가 여기 있으면 완전 제곱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있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서 너를 계산할 때는 그냥 92 더하기 8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100의 제곱과 같은 결과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를 적절히 잘 섞잖아요. 곱셈 공식, 전개식에서의 곱셈 공식과 분해할 때 인수분해를 적절히 잘 섞잖아.
그럼 우리가 수의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해되는 식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양이 전개했을 때 모양, 우리가 분해할 때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전개된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 1번, 2번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럼 3번도 같은 말일까 아닐까? 같은 거야. 잘 봐봐. 루트 53의 제곱 마이너스 47의 제곱을 계산해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분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당연히 너 제곱 계산한 거랑 너 제곱 계산한 걸 뺐겠지. 그렇잖아. 분해를 모르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분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얘가 몇 차로 보여요? 2차. 2차로 보이겠죠? 2차에서 2차를 뺀 형태는 우리가 1차 곱하기 1차 꼴 중에서 더하고 뺀 꼴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는 거야. 53 곱하기 53. 47 곱하기 47인데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한 꼴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53에서 47을 뺀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6이죠. 53하고 4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트 600을 계산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루트 100은 10이기 때문에 10루트 6이라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10루트 6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되겠니? 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형태의 수의 연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필수 이제 7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x의 값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주어져 있고 y의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로 주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 잘 들으세요. 보통 x값하고 y값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는 대입해도 되는 거야. 값을 알고 있으니까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식의 값을 물어보면 그냥 대입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 받아들여? 근데 우리가 내가 계산해야 될 식의 모양이 분해가 되거나 또는 간단히 되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분해할 수 있거나 간단히 할 수 있을 때는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야. 항상 간단히 하거나 분해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해가 되는 꼴인가요? 안 되는 꼴인가요? 되는 꼴이죠. 어떻게 분해가 되죠? 당연히 제곱의 형태로 분해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한 상태에서 대입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이제 그 전에 대입하기 전에 x하고 y가 올바로 표현되어 있느냐 올바로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루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건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도록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유리화를 한 상태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유리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자, 분모와 분자의 x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분모가 유리화 되는 겁니다. y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지 유리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과정에서 다 배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에서 y를 뺀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 플러스 1을 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답인 거니까 4가 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간단히 했어. x하고 y를 간단히 해서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고 y가 루트 2 플러스 1인 걸 알았다고 해.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식에다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야. 값을 알고 있다고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야. 대입은 항상 간단히 하거나 분해가 되면 분해를 한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물론 대입해도 답은 나와. 안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근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분해가 되는 식이잖아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분해되죠? 앞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x하고 x하고 y하고 y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번은 뺀 거고 한 번은 더한 걸로 분해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에서 y를 빼면 아까 좀 전에 봤지만 마이너스 2 나오죠? x하고 y를 더하면 2루트 2가 나와요.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하고 2루트 2를 곱한 값으로 답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루트 2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좋아요. 자, 3번 해볼게요. 3번. 예제 7번에 3번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야. 자, 얘도 사실은 보세요. 얘도 사실은 바로 대입해도 되지? 맞아, 틀려? 바로 대입해도 돼. 근데 분해되면 분해한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일까요? 이거 분해되는 식인가요? 아닌가요? 분해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 1, 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x에다가 1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2 나오죠? 이해돼요? x에서 4를 빼보세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5 되는 거야. 이거 곱하는 게 답이라. 받아들이니? 따라서 2 마이너스 5 루트 2가 답이다. 바로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좋아요. 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x제곱 y랑 xy의 제곱을 더해봐 이런 말이에요. 분해될까요? 안 될까요? 또 되죠. 그럼 얘는 xy의 곱으로 분해되잖아요. x 더하기 y. 그럼 여기서 x하고 y를 곱해보세요. x하고 y를 곱해보면 알겠지만 합차관계에 있는 식을 곱했기 때문에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걸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x, y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예. 루트 2를 제곱하면 2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받아들이나요? 그 다음에 x하고 y를 더해보면 아까 2루트 2 나왔었죠? 받아들여요? 따라서 우리는 2루트 2가 답이라는 걸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분해해서 대입하는 게 훨씬 쉽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야?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 간단히 하거나 또는 분해하거나 간단히 한 후에 대입하거나 분해되면 분해한 상태에서 대입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한 상태에서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 대입을 해야지 바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모두 마무리된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예제로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근데 어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영상은 오랫동안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은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 때마다 반복해서 시청하고 연습하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고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다른 단원에서 실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수고들 많았어요.